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뒤에 보이는 세작 광폭 코리 수조를 환수를 한번 할 건데요. 이 수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물을 받아서 여과기를 돌리기 시작했고, 월요일날 가서 코리 알골로 60마리를 갖다가 입수를 했죠.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이니까 딱 열흘이 됐어요. 열흘. 그 열흘 사이에 제가 물고기 입수하고 3일 만에 사료를 조금 줬고, 그리고 이제 한 5일쯤 됐을 때니까 지난 토요일날 수족관 가가지고 실지를 한 주먹 사다가 넣어줬잖아요. 근데 잘 안 먹더라고요, 실지를. 그래서 한 월요일쯤 돼가지고 실지가 썩을 것 같아서 실지는 다 빼서 금붕어들 줘버리고 얘들 조금 남겨줬는데 그건 다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사료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주고 있는데, 제가 물잡이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물고기 입수하고 나서 한 3일쯤 지나면서부터 사료를 조금씩 주고, 그런데 이 수조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실지렁이 빼고 환수 조금, 바닥에 있는 거 조금 지렁이 좀 치워주고, 그리고 나서는 또 환수를 안 했어요. 왜 안 했냐면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작 광폭이니까 물이 한 150리터 가까이 들어가는데, 안에 있는 생물이라고는 꼴랑 알골 한 60마리, 그것도 유어잖아요. 그러니까 얘들이 배설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 물을 다 더럽힐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굳이 여기에는 환수를 안 해도 물고기들이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제가 환수를 안 했고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전체 어항 환수를 하는 날이라서 마지막으로 이 수조에 환수를 할 거예요. 지금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 사료 덩어리들이라든가 배설물들이 조금씩 보이죠. 이게 제가 테트라비트하고 러브라바 이런 걸 줘서 지금 사료들이 바닥에 조금씩 남아있고요. 싱킹 카니발도 줬고 히카리 미니캣도 줬고, 아무튼 이것저것 사료를 좀 많이 줬어요. 그래도 지금까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요. 이 정도면은 이제 물잡이는 다 끝났고,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정기적인 환수를 하면 돼요. 환수를 하면 되는데, 오늘은 제가 환수를 한 50% 이상 진행을 할 거거든요. 이 수조에 50% 이상의 물을 빼고 새 물을 받아줄 거예요. 그런데 아니, 저 사람이 왜 갑자기 50% 환수를 할까? 그냥 배설물만 치우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환수 스타일을 찾으면 된다는데 왜 생뚱맞게 50% 이상을 한 방에 갈아버릴까?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마세요. 왜 50%나 환수를 하냐면, 지금 오늘 환수 중에 이 수조가 마지막 환수하는 수조인데 물 받아놓은 게 이거 다 갈고도 남을 만큼이야. 그래가지고 물 아까워가지고 그냥 많이 갈아주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, 여러분들은 환수하실 때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적당량 환수를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환수를 할 때 스위사쿠 사이펀 이런 거 가지고 환수들 많이 하시는데, 스위사쿠 사이펀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 청소할 때나 쓰시고, 이렇게 좀 대량으로 전기 환수 하실 때에는 그냥 이게 시원시원하게 빠져나가는 이 사이펀을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작은 물고기들이니까 꼭 이렇게 한번 걸을 수 있는 사이펀에다가 꼭 장착을 해서 환수를 해주세요. 안 그러면은 우리 이 귀여운 코리들이 또 이 사이펀에서 빨려 들어가서 하수도 여행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한 세작 광폭, 2작 광폭 이상급 수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스를 하나 긴 거를 사서 욕실까지 빼세요. 이거를 또 물통이나 세숫대에다가 받아서 들고 나르고 버리고 와서 또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이거 호스 하나 사가지고 욕실로 빼서 욕실에서 바로 버릴 수 있게 하고, 그리고 새 물 받을 때도 이 호수를 쓰면 되니까 이런 거 하나쯤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. 이 호수도 그냥 일반 호수가 있는가 하면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이지 않는 호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엉켜 있어도 이게 호수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엉키면은 이런 데가 탁 꺾이면서 물이 안 나오고 여기가 뻥 하고 분해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근데 이런 호수 같은 경우에는 꺾이지 않아요. 그냥 이게 실리콘 호스라서 이렇게 꼬이거나 꺾이지 않으니까, 이런 거 한 10m 해봐야 돈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 좀 구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환수가 굉장히 편해져요. 이렇게 환수를 할 때는 바닥에 있는 배설물이나 이물질을 좀 치워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
딱히 바닥재가 딸려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위에서만 살살 이렇게 청소를 해줄게요. 너무 막 깔끔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. 이게 참 탱크안 같으면 환수하기가 참 편하거든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바닥에 뭐라도 막 놔두고 유목 놔두고 그러면은 자꾸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환수할 때 조금 귀찮아요. 아 맞다 진짜 중요한 거 빼먹었네. 제일 중요한 거, 환수할 때는 반드시 외부 여과기랑 히터는 끄셔야 돼요. 환수할 때 외부 여과기하고 히터를 꺼야 되는 이유가, 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뺄 때 히터의 열선까지 물이 빠지면 이제 공기 중으로 그 온도 감지 센서가 공기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다 생각하고 히터가 가동이 되거든요. 그런데 열선이 가동이 되면 그 히터를 감싸고 있는 유리가 굉장히 뜨거워져요. 우리 겨울에 얼어있는 유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아니면 차가워진 컵에다가 갑자기 커피 탄다고 뜨거운 물 부으면 유리가 깨지잖아요. 히터도 그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환수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히터를 끄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도록 하시고요. 그리고 외부 여과기도 끄는 이유는 외부 여과기 입수구보다 수위가 혹시라도 낮아졌을 때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인레스 입수구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물에 굉장히 좀 높은 곳에 입수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입수구보다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외부 여과기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환수를 마치고 외부 여과기를 다시 작동시킬 때 굉장히 번거로워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환수를 할 때는 가능하면 외부 여과기도 끄고 환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나서 환수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무조건 여과기 전원이랑 작동되는 거 확인하시고요. 히터는 다시 안 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, 여과기, 외부 여과기 하나밖에 없다 했을 때 외부 여과기가 작동이 안 되면 그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과기 작동은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가끔은 에어하인 같이 이렇게 조용한 것보다 차라리 시끄러운 여과기 돌아가는 게 더 여과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감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. 우리 이렇게 골목길 걸어갈 때 뒤에서 경유차 이런 거 다가오면 차 오네? 라고 알 수 있지만, 뭐 테슬라, 뭐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거 뒤에서 다가오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. 여과기도 에어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꺼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여기 알골들 몰려있는 거 보기 좋죠? 자,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물이 한 60%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물 한 60% 정도 뺐고 이제 물을 채울게요. 물은 이렇게, 지금 이거 보면 110리터짜리 이게 환수통이거든요. 110리터짜리 통에다가 지금 가득 받아놨고, 온도는 뭐 온도계로 딱히 맞출 필요도 없고, 물을 받을 때 보일러 온수 조금 가동을 시켜가지고 대충 손으로 이렇게 찍어보고 비슷하면 돼요. 이 물이 딱히 더 엄청 차갑다라는 느낌만 없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싶으면 큰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막 온도계로 1도, 0.1도까지 맞추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도계를 믿으시면 되고요. 이 안에는 이렇게 지금 수중 모터가 되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호스가 길고 또 물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모터를 좀 센 걸 썼어요. 이게 36W짜리 모터인데, 그냥 가정에서 어항 한두 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센 모터 필요 없고 한 20W? 20W 한 15W? 그 정도 되는 모터만 하나 있으셔도 충분해요. 그래서 이 모터에서 호스가 이렇게 나와서 쭉 타고 가서 이제 여기에 출수구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. 모터 전기를 꼽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물이 나오죠.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, 이렇게 조금 한 다량의 환수, 한 40-50% 이상의 환수를 할 때는 물을 한 번에 다 채우지 마시고 한 10% 정도 채우고 잠깐 쉬었다가 한 10% 정도 채우고 잠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물을 채워 주셔야 물고기들한테 조금이나마 환수 쇼크라든지 아니면 이 수압에 의한 쇼크 이런 게 조금이라도 덜 가니까 너무 급하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채워주세요.
이 환수라는 게 우리가 물고기를 키우면서 산소 공급 잘 해주고 여과기 좀 잘 달아주고 사료를 많이 주지만 않으면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아도 충분하거든요. 그런데 환수라는 게 참 물생활하면서 환수를 안 한다는 게 왠지 그게 찝찝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개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다 놔두고 갔을 때 분리불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. 환수도 그런 것 같아요. 안 하면 왠지 뭔가 찝찝한 불안감이 생겨서 쓸데없이 환수를 하게 되고 환수하다가 뭔가 조금 잘못된 환수로 인해서 물고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환수할 때는 조심조심해서 가능한 한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물잡이를 할 때나 환수를 할 때 약품, 박테리아제 이런 걸 안 넣잖아요. 그 안 넣는 이유가 제가 뭐 되게 고수라서 잘나서 그런 거 없이도 엄청 잘해서 그런 이유로 안 넣는 게 아니에요. 뭐 그런 거 잘 쓰면 더 좋겠죠.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낸 제품들이기 때문에 잘 쓰면 좋기야 하겠지만 안 써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잘 쓰면 좋겠죠. 근데 안 써서 문제 없으면 뭐 그렇잖아요. 우리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뭐 유산균 같은 거 먹으면 좋겠죠. 먹으면 좋은데 안 먹어도 화장실 잘 가고 딱히 막 몇 년 동안 배 아플 일 없고 그러면 굳이 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저한테 있어서 이 박테리아제라든지 뭐 환수할 때 쓰는 물갈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. 뭐 쓰면 좋을 수 있겠지만 굳이 안 써도 뭐 딱히 큰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안 쓰는 거. 그래서 제가 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으로 뭐 무슨 약 어떨까요? 뭐 어떨까요? 물어보셔도 제가 그 약을 모르니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도 초반에는 제가 좀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누가 질문을 하면 검색을 해서 이게 뭔지 좀 알아보고 이거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했다가 제가 잘못된 정보를 또 가르쳐 드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환수를 할 때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물맛 땜 한다 생각하고 환수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지금 보시면 물의 높이가 여과기 입수구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여과기 작동을 시켜줄게요. 외부 여과기 작동 잘 되고 측면 여과기도 작동 잘 되네요. 이제 어항 위에 한 2cm 정도 남겨놓고 물이 다 찼네요. 이제 전원을 끌게요. 전원 끄고 히터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물 튄 거 한번 딱 닦아주면 이제 환수가 끝났어요. 깨끗하죠? 자,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